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8월 10일 월요일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58,000달러 마이너스 3.7%, 주말 동안 61,000달러 버티기 잘하다가 월요일 시작하면서부터 하락이고요. 이번 주 8월 10일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X 토론은 긍정적이지만 머스크 22년 비트코인 대량 매도한 상황에서 큰 기대하긴 어렵죠. 8월 14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9월 연준이 금리 인하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판가름 짓는 데이터입니다. 주말 동안 TSMC 7월 매출이 작년 대비 40% 증가했고 주력으로 생산하는 3나노, 5나노 반도체 가격도 인상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러면 8월 20일 엔비디아 어닝도 좋을 수 있다고 코인도 반등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하락 오면서 당장에 있는 4월 18일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일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역시나 거시경제가 전체 시장 움직이는 장이라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54%로 약간은 내려왔는데 비트코인 마이너스 3.7% 하락에 리플 솔라나도 마이너스 5% 이상 내렸습니다. 리플 이하의 코인들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죠. 자발트 투자자들 여전히 홀딩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비트코인 따라서 올랐다가 내릴 땐 자발트 하락 지원 구간 2차 하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8월 14일 미국 CPI는 밤 12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종합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는 2.9%로 전월보다는 내려온다는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낮게 날수록 긍정적인 거고 연준이 9월 25bp당 50bp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죠.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가장 인플레이션율에 직접적인 영향 끼치는 요소로 77달러로 80달러 당장에 못 넣고 있고요. 중동 불안 나오려고 하면 이란 대통령 사망, 하마스 수장 암살 등 불안 요소는 즉시 삭제되는 상황이죠. 유가 인상하는 순간 해리스 민주당 지지율 낮아지고 트럼프의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루머도 있는데 미국 대선 직전이니 외부 세력이 미국 국내 정치 터치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죠. 이대로 유가 잡으면 인플레이션율이 내년 3월까지는 2%대까지 무난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혹시나 이런 전망에도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와버리면 9월 금리 인하도 안 되는 거고 코인 나스닥도 다시 한 번 더 폭락 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이런 불안감에 알트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더욱 커진 거죠. 거기에 알트 2차 하락 가능성 높은 것은 인플레이션율보다도 8월 6일 대폭락으로 변동성이 커졌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또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 동안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 내가 당선되며 연준을 전혀 간섭 안 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와 180도 반대되는 관점인데 트럼프는 지난 연설에서 파월에게 직접적으로 금리 내리면 안 된다. 내가 당선될 때까지 현재 금리 유지하고 파월 의장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될 때만 임기를 보장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쥐락펴락하고 금리 인상이나 인하도 개입하겠다는 건데 2019년에도 이미 경험을 했듯이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주식시장, 코인시장 상승도 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상승분 모두 삭제되면서 변동성은 더욱 커졌고요. 파월 의장은 트럼프가 세운 연준 의장이긴 하지만 바이든으로 민주당 정당 바뀌면서도 정부 말 잘 들으면서 2차 연임도 성공을 했고요. 파월 전임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장관은 트럼프와 대립적으로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그보다 파월 의장은 좀 더 유연한 인물이고 그렇다고 실력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22년 금리 올리고 나서 단기에 나스닥 시장 충격은 있었지만 올해 금리나 예상 만들면서 나스닥도 신고점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파월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파월 의장 또 22년에 2연임 성공은 했지만 3년임까지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고 트럼프 누가 대통령 되냐 따라서 3년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 임기가 26년까지 2년 남았는데 해리스가 당선되면 연임될 확률이 높고요. 파월 의장 예정대로 9월 25bp, 11월, 12월 계단식으로 금리 인하를 해주면 해리스 후보가 원하는 대로 연준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되면 파월 의장은 26년까지 임기도 못 채우고 불명예로 의장직 사퇴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최근 해리스 지지율도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8월 잭슨 미팅에서도 단계적으로 금리 내리는 시그널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8월 잭슨 다가올수록 9월 금리 인하는 25bp
BP만 인한다는 약한 모습의 패드워치 시장 예상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 중에서도 5명 중 4명이 9월에 25BP만 인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요. 8월 1일 일본 엔캐리 청산 나올 때는 9월에 B컷으로 50BP 내리고 11월에 75BP 자이언트로 금리 인하한다는 패드워치 예상치 나왔지만 패드워치 예상치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정되는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9월 서서히 금리 인하한다는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금리가 급격히 내려가면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물가는 다시 한번 반등 오면서 파월 의장 연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금리 인상 인하보다도 금리를 통한 물가 안정을 최대화로 하는 데 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2분기 실적 지난주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하고 동시에 발표되었는데 나쁜 실적에도 주가는 횡보로 큰 폭락은 나오지 않았고요. 전체 수입은 1분기 1600밀리언에서 1400밀리언으로 마이너스 11% 감소했고 순이익에서 보면 97%, EPS도 같이 크게 감소하는 수치 났습니다. 2분기 비트코인 횡보하면서 신규 유입 적었고 거래 수수료 역시 마이너스 27%나 감소를 했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코인베이스 주가 횡보한 주요 이유는 구독 서비스 수익이 플러스 17%나 2분기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 지표로 단기 수익은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독이라는 고정 수익 늘어나면서 코인 투자자들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전망을 하는 거죠. 주가도 280달러 3월 고점 이후 마이너스 30% 하락은 했지만 나스닥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자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코인베이스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7월 독일 정부나 마운트 콕스까지 보유 코인 다 팔면서 코인 자체적인 리스크 삭제되었고 이번 8월은 미국 거시경제 악재로 인해서 조정 중인데 나스닥이 대폭락 오지 않는 이상 들어오는 자금은 꾸준히 증가할 듯 보이고요. 하지만 3분기 여전히 리스크 큰 구간으로 코인베이스 실적이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8월 6일 비트코인 49,000달러 폭락 이후 변동성 지수 빅스를 보면 2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23년 불장 시작으로 평탄하게 1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다가 2년 만에 가장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빅스 지수가 20포인트 가이드라인을 건드리게 되면 2015년, 2018년에서 보듯이 이후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졌고요. 이렇게 변동성 커졌다는 것은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 높아지는 거고 나스닥이 굳건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단타치기 좋은 장이 만들어집니다. 저점 튼튼하니까 하락에 겁먹지 말고 우량한 코인들 모아가거나 이후 반등 올 때 단타로 수익 보면서 11월 미국 대선까지 편안하게 기다리면 좋을 듯 하고요. 비트코인도 6만 달러 아래로 내려놓았지만 나스닥 ETF로 연동이 되어서 22년 같은 폭락은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58,000달러 내려놓았지만 7만 달러에서 마이너스 10% 내외인데 이 정도 수치는 나스닥 파워로 금방 올려줄 수가 있고요. 최대한 개미들 털어낸 다음에 서서히 올라갈 수가 있죠. 엔비디아만 봐도 미국 세력들 23년 초부터 AI 주도주로 증시 끌어올리려는 타겟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넘어서는 시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코인도 얼마든지 월가 세력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넘어설 수 있는 시가총액 만들어줄 수가 있죠. 대신 언제 될지 시간의 문제이지 버틸 수만 있다면 나스닥 QQQ 지수보다는 비트코인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새벽 동안 비트코인 ETF 순유출 증가했다고 뉴스 나오면서 시장의 공포감은 또다시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9.6밀리언 들어왔지만 그레이스케일 77밀리언 하락, 피델리티도 마이너스 19밀리언, 비트와이즈도 18밀리언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가장 크게 차지하는 그레이스케일이 77밀리언이기 때문에 올해 ETF 되고 나서부터 계속 팔고 있고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블랙락은 오히려 96밀리언 들어왔는데 8월 8일 보면 비트코인 하락 올 때 2600개 58,000달러에서 싹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9월이 3분기인데 미국 역대 대통령 3분기에서는 마이너스로 변동폭이 가장 컸었고요. 하지만 대통령 새로 선출되고 4분기하고 그 다음에 1분기 보시면 폭발적으로 상승이 났습니다. S&P 100년 데이터인데 S&P가 5% 가깝게 2분기 연속 상승을 해버리면 비트코인도 순식간에 8만 달러, 9만 달러 뚫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요. 때문에 현재 구간이 가장 변동성 높은 구간 지나고 있고 최근구 같은 구간 최대한 버티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우량 코인을 확실히 모아 가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